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신하부로입니다. FOMC 회의 직전에 드디어 미국 CPI가 발표가 됐었죠. 그 어느 때보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 금리에 대한 호기심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번 CPI 발표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함께 재밌게 공부해보러 가시죠. 자, 드디어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CPI 보고서가 나왔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물가 상승률은 4%로 발표가 됐어요. 인플레이션이 꽤 많이 호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 시장도 소폭 상승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핵심 인플레이션이죠. 많이들 코어 CPI라고 부르는 바로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코어 CPI가 5.3%라는 수치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일반 물가 상승률, 일반 인플레이션은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핵심 인플레이션은 그닥 큰 진전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 연준이란 집단, 이 집단은 일반 인플레이션율보다 핵심 인플레이션을 더 선호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번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핵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은 없었다는 거. 아직 잘 공감이 안 되신다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 CPI는 어때요? 매달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핵심 인플레이션은 어떤가요? 지금이 6월이죠. 근데 올해 2월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 5, 6 벌써 3개월이나 지났거든요. 올해 2월달 핵심 인플레이션이 5.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인 6월 여전히 어때요? 5.3%잖아요. 3개월간 내려온 게 별로 없다는 거고요. 0.2%밖에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CPI는 어때요? 4.9%에서 4%까지 내려온 거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전히 코어 CPI는 끈적끈적하구나. 이런 생각이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고 있는 거겠어요? 네, 맞아요.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컸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CPI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모두 포함하잖아요. 반면에 코어 CPI는 어때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시키고 계산을 해서 결과치를 말해주잖아요. 왜 제외를 시키겠어요? 가격 변동성이 평소에도 너무 큽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연준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물가를 잡아가기 위해서 코어 CPI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더 선호한다고 직접 언급을 했었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코어 CPI가 일반 CPI보다 실질 경제활동의 흐름을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뭐 일반 물가 상승률도 같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 가격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변동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식품 가격은 어때요?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꽤 강한 편이에요. 실제로 이번 물가 보고서를 상세한 부분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연도별 통계로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약 11%나 하락한 상태예요. 또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는요, 약 6%나 증가를 했습니다. 음식도 6%가 올랐죠. 저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서 직전 보고서랑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음식 식품 쪽. 전월 달에는 7.7%였지만 이번에는 6.7%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저번 달보단 조금 양호해졌죠. 7.7%보단 6.7%로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요즘 노동시장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노동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해지고 있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아요. 3.4%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알아본 이 식료품 가격은 어때요? 6.7%나 올라버렸죠. 이래서 최근 일자리 보고서랑 인플레이션 보고서랑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임금, 소득의 증가보다 현재는 식료품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상황은 좀 좋지 않죠. 반면 에너지 가격은 확실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매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5월달 혹시 기억하세요? 유가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우려감이 확실히 컸습니다. 근데 확실히 과거보단 요즘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인플레이션에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건요. 연준은 서비스 주택 항목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린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노동시장은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고, 이게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 이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일자리 보고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얼마나 증가했었나요? 33만 개 이상 증가를 했죠.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주택 서비스는 6.6% 상승을 했다는 거, 일반 물가 상승률인 4%를 훨씬 상회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연준의 포지션을 예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월간 미시경제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한 달 동안 경제 데이터를 측정해주는 데이터인데, 보통 정부에서 나올 때도 있고 민간 기관이나 은행 이런 데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저는 보통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살펴볼 땐 다른 지표들을 더 활용하지만, 이 단기적인 경제 흐름을 고려할 땐 이 미시경제 데이터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미시경제 데이터는요, 최근에 발표가 됐거든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데이터니까 이거를 또 구독자분들에게 안 알려주고는 제 성격상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보고서를 확인한 바로는요, 앞으로 1년간 가구 소득이 3% 정도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핵심 인플레이션은 5%를 윗돌고 있잖아요. 근데 소득은 3.3% 증가를 한대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가계 지출은요, 5.6% 증가할 거란 전망이 있더라고요, 올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어때요? 앞으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거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조금씩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 후에 실직될 확률이 약 42%였는데요. 지금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앞으로 노동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요, 이런 변화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왜냐? 자신감이 있으니까. 일명 플렉스라고 하죠. 또 실제로 실업률이 감소될 수 있을 거예요.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나겠죠.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전보다 낙관적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지, 아직 수치로 놓고 보면 여전히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놓으시면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실 때 좋은 보조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FOMC 회의, 이제 눈 깜빡하면은 이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바로 이 FOMC 회의 때문이거든요. 오늘 발표된 CPI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미국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지를 내리게 될 겁니다. 0.25%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 아니면 아예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를 하겠죠. 많은 이들이 참고하는 그 CME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시장은요, 금리 동결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 같아요. 미국이 이번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93%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우린 절대로 이거 한 가지만은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서 올해 남은 기간 중에 금리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꼭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분명 이번 FOMC 회의에서는요, 1년 넘게 이제 처음으로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 파월의 입에서도 분명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금리 동결이란 선택이 나온다면은 왜 동결이란 선택을 한 것인지 파월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죠. 왜냐? 인플레이션은 냉정하게 여전히 뜨거운 상태니까요.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를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2배나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장이 연준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올해 말에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이거를 믿냐 안 믿냐,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연준은 당연히 이제 금리 동결이 인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까딱 잘못 말했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위로 튀어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만약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로 올해 다시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 주는 타격은 상당하겠죠. 실제로 금리가 더 오르면은 경제에 이제 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금융 불안도 가중이 될 겁니다. 주택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 영향이 있겠죠. 역설적이게도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테고요. 어쨌든 장장 이제 10몇 개월 만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회의가 바로 이번에 열릴 회의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양봉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번에 회의가 끝나고 제가 또 모든 내용을 담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슉.